자, 그러면 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삶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, 이 신용카드는 크게 마그네틱 카드하고 스마트 카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 마그네틱 카드는 요 부분을 이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고 하고, 스마트 카드의 특징은 여기 IC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, 이제 마그네틱 카드는 과거의 기술이고, 스마트 카드는 현재의 기술인데, 이 마그네틱 카드는 복사가 쉽습니다. 여기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, 그걸 쉽게 복사할 수가 있고, IC 카드는 요 IC 안에 정보가 들어있어서 복사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보안성이 요거는 취약하고, 요거는 개인 키가, 그러니까 이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마그네틱 카드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. 마그네틱 카드는 단지 개인의 그 이름이라든지 개인 정보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, 여기에서는 이런 비대칭 암호화, 프라이빗 키 이런 걸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 그런 얘기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메모리가 72바이트입니다. 1바이트가 몇 비트라고 그랬죠? 1바이트가 몇 비트예요?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. 1비트라는 것은 0이나 1을 쓸 수 있는 그 기본 단위고, 그 다음에 1바이트는 8비트를 1바이트라고 그래요.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메모리 몇 메가바이트, 몇 기가바이트 얘기하잖아요. 그 바이트의 기본 컨셉을 알고 있어야지. 1비트라는 것은 오늘날 디지털 과학기술 문명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이 0과 1로 구성된 세상이라는 얘기인데, 0과 1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공간, 그거를 1비트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게 8개가 있으면 1바이트가 돼요. 1바이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캐릭터나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. 우리 한글은 더 많은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해요. 우리 아래 한글에서, 아래 한글에 그 만든 사람이 누구죠? 그 기계공학과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, 누구지?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아래 한글 만든 분, 이찬진.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, 그분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그 미국에서 이러한 그 에디터링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은 8비트만 하면 모든 기호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영어 알파벳, 소문자, 대문자, 숫자, 그 다음에 피리어드, 마침표 이런 몇 가지 해서 이거 다 하면 8비트인데 그 중에서 8비트는 256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. 2에 8승하면 256이야. 그리고 256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7비트만 써요. 아스키 코드라는 데서는.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아스키 코드를 썼는데, 7비트를 쓰면 256의 반, 그 가지수만 구별할 수 있는데,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에디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팔고 유럽도 팔고 하니까 각 나라마다 기호가 다 다른 거야. 한글 다르고 중국 같으면 중국 한자, 이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8비트 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이제 아스키 코드로 컴퓨터 개인 PC가 처음 나왔을 때 이찬진이라는 분이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재미로 만들었는데, 한글을 코딩을 할 때 이게 32비트인가를 줬어요. 그래 기억하는 걸 표시할 때 비트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. 32비트가 충분하게 줘서 이게 초성인지 중성인지 정성인지 이런 거를 다 구별해서 우리 한글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에 맞춰서 한글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날 이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.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에디터가 다 사라졌어요. 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천하통일해버린 겁니다. 한국만 에디터가 살아있어. 내가 1996년도에
그 독일에 2개월간 단기 이제 교수 뭐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칼스루라는 데서 이제 2개월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자국의 에디터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가보니까 없어졌어. 일본도 마찬가지야. 근데 우리 한국만 한글이라는 이게 남아있어요.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파는데 이게 버전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글 버전, 그 다음 한국 버전, 그 다음 일본 버전, 이거 다 만들어서 팔아야 돼. 그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. 이게 그 인코딩 문제입니다, 다.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미국 그 워드를 쓰는데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 가면 중국어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, 워드에서. 그러니까 인코딩을 다 새로 해서 또 해야 돼요.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유니코드라는 걸 만들어요.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요즘 쓰는 게 유니코드인데 유니코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호 다 나와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비트를 그 코드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뭐 한자, 한글 이런 걸 전부 다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쭉 나열해서 그거를 쓰는 겁니다.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 유니코드에서도 한글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, 갸, 객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글자에다가 번호를 그 인코드되는 건 번호를 다 부여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유니코드에서 보면 한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모리를 쓰는 겁니다. 한자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한자 못지않게 한글도 그 유니코드 전체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한글이 차지해요.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찬전식 한글은 32비트만 가지고 초성, 중성, 종성 이런 원리로 한글을 만드니까 적은 그 메모리를 가지고 한글을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고어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. 유니코드에서 한글 고어 표현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유니코드를 만드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워드를 만들어가지고 다 유니코드를 하니까 뭐 자기들 하나만 만들면 전 세계 다 팔 수 있어요. 각 나라별로 버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.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갔는데 지금 뭐 얘기하다 비트 수를 얘기하다 그걸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는 72바이트 밖에 기록을 못 해요. 1바이트 캐릭터 하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1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캐릭터 하나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그러면 1바이트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여기 72캐릭터 이상은 못 넣는 겁니다. 여기에 마그네틱 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정보, 내 이름 뭐 이런 걸 쓰려고 그러면 이거 영어 캐릭터로 72바이트니까 72캐릭터 이상은 못 쓰는 겁니다. 그런데 이 IC는 좀 더 작은데 사이즈가 144kB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1kB니까 1kB는 1000바이트잖아요. 이거는 0.07kB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 이건 엄청나게 144kB니까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요거의 좋은 점은 제조 단가가 싼 겁니다. 그런데 요거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. 여러분들, ATM은 이게 이게 IC카드는 제조 단가가 비싸고 또 우리 ATM이라고 있잖아요. 우리가 돈을 뭐 은행 문 닫았을 때 가서 카드 넣고 돈 빼고 하는 거. 이게 마그네틱 카드는 안 되고, IC 카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의 단점은 또
자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을 한번 끌고 보면 이게 다 망가져요. 그런데 IC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. IC 카드는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는데, 우리가 보통 그 은행 신용카드는 접촉식이고 꼽아서 쓰는 겁니다. 그다음 비접촉식은 우리 교통카드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작동하는 그런 겁니다. 이 마그네틱 카드는 1960년, 요보다 이제 50년대에 이 기술은 나오는데, 실제로 많이 활용된 거는 1960년대에 IBM이 이거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보편화가 됐었어요. 그리고 요 스마트 카드는 이것도 이제 요 이전에도 이런 개념은 나와 있는데, 특허로는 1974년도에 프랑스 로랑 모레노라는 사람이 이 특허를 출원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뒤에 쭉 발전돼서 오늘까지 왔는데,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. 내가 여기 지금 기술은 안 했는데, 이게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카드를 ATM 기계에 꼽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72바이트의 정보가 컴퓨터로 올라가는 겁니다. 컴퓨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세싱이 돼요. 이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게 다.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해킹하면 이게 다 정보가 날아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, 이 카드 리더기 쪽에서 우리 꼽으면 그쪽에 있는 걸 리더기라고 그래요. 그 리더기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키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여기서 다 처리된 다음에 그 결과만 그 리더기 컴퓨터 쪽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올려주는 겁니다. 그래 맞으면 그 뒤에 프로세싱 돈을 보내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C 카드를 쓰게 되면 이게 진위 여부를 요 카드 내에서 계산을 막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가 컴퓨터로 안 올라가요. 밖으로 안 나와.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 정보가 컴퓨터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프로세싱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거는 요 안에서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IC 카드가 안전해요. 근데 지금은, 우리가 카드를 긁는다 그러잖아요. 긁는다는 게 이제 요 마그네틱 카드 시절에 이렇게 쭉 하는 그것 때문에 긁는다고 하는데, 지금은 요것과 요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내 그 오피스에서 안 쓰는 카드를 내가 어제 일부러 한번 이게 IC 칩 요거를 빼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게 요 IC 내가 잘란 거를 돌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. 다 가지고 있겠지만